아니지. 항상 알파 동경을 알고 싶으면 플러스로 만들어줘야 돼. 할만하지? 오케이. 자, 그걸 알면은 대표 문제 2번도 비슷할 거야. 동경이 존재하는 4분면을 물어보고 있어. 선이 그어지는 4분면을 물어보고 있어. 그럼 왼쪽이랑 풀이 방법이 다를까? 아니지. 왼쪽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맨 마지막 사이에 있는 알파만 구한 다음에 얘가 몇 4분면에 있는지 체크해주면 되는 거야. 맞지? 대표 문제 2번 풀어봐봐. 쌤말 이해됨? 1번은 몇 4분면에 있는지 수연이가 지금 풀어서 얘기해봐봐. 1번 알파 몇 나왔어? 190. 그럼 몇 4분면? 2, 4분면 몇 도까지야? 그렇지. 180도가 2, 4분면이니까 3, 4분면. 그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지? 자, 2번, 3번, 4번, 5번도 지금 해봐봐. 되지? 오케이. 이해되죠? 자, 2-1, 이 문제는 2-1번이 더 중요해. 2-1번. 자, 3세타가 제 3, 4분면의 각일 때 세타는 제 몇 4분면의 각인가?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릴 거야.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각이 4분면을 얘기해주면 이 각에 대한 부등식, 범위를 쓸 수 있어. 그건 어렵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3세타 얘가 3, 4분면이니까 180도보단 커야 되고 270도보단 작아야지. 180도와 270도는 축이기 때문에 등호 붙이면 안 돼요. 그죠? 그럼 이것만 보면은 세타를 지금 물어보고 있으니까 전체를 3으로 나눌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세타는 60도 더하기 90도로 볼 수가 있어. 그럼 1,4분면에 있구나. 근데 그게 아닌 거야.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저 3세타가 이렇게 되면은 한 바퀴도 돌지 않고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도는 게 다르다 그랬죠. 거기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어. 자, 봐봐. 무슨 말이냐면 이 3세타라는 걸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아까처럼 똑같은 형식으로 쓰는 거야. 저게 뭔지 모르니까. 근데 이 중에서 알파가 지금 요 범위에 있다는 거지. 얘가 3, 4분면이라고 했으면. 그치? 얘는 한 바퀴니까. 자, 그러면 3세타 대신 여기서 알파가 지금 요게 되는 거야. 아, 네, 다시 쓸게. 자, 이거 요렇게 됐을 때 3세타가 지금 요거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 대신에 얘로 다시 쓰게 되면 180도 120도 아이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얘가 270도 이렇게 사이에 있다. 아, 다시 쏘리. 자, 쏘리. 자, 다시. 자, 3세타를 이렇게 했을 때 얘가 3, 4분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알파가 180도에서 270도 사이인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문제에서는 세타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 전체식을 나누기 3 하면 되겠지. 그럼 얘는 120도 곱하기 n 플러스 3분의 알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알파를 알고 있기 때문에 3분의 알파도 부등식을 쓸 수 있어. 그럼 얘가 60도부터 90도야. 여기까지 숫자가 비슷하지? 근데 세타라는 것은 3분의 알파에다가 120도 곱하기 n을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에다가 120을 n에 제로 넣으면 안 넣은 거니까 이거야. 한 번 넣을 수도 있고, 두 번 넣을 수도 있고, 세 번 넣을 수도 있고, 네 번 넣을 수도 있고, 다 된다는 거야. 이해되겠지? 자, 그럼 한 번 넣어볼게. 그것도 세타니까. 한 번 더 넣어보면 120도 더하기 3분의 알파이기 때문에 120도 더하기 3분의 알파이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에 120을 똑같이 더해주는 거야. 그럼 180도 210도야. 맞지? 자, 한 번 더 더할게. 그럼 240도 더하기 3분의 알파고 얘는 120도 더했으니까 300. 얘 120도 더했으니까 330 이렇게 된단 말이야. 한 번 더 더하면 360도 더하기 3분의 알파 얘는 420 450 이렇게 돼. 한 번 더 더해볼게. 480 3분의 알파는 540 570 이렇게 되고 한 번 더 더해보면 600 3분의 알파 120 더하면은 660 690 720 한 번 더 더하면 3분의 알파는 780 910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갈 거야. 맞지? 자, 근데 이거랑 이거를 비교해 볼게. 여기서 1로 갈 때는 양변에다가 360도를 더한 거라고 볼 수 있지. 플러스 360도를 한 건데 얘는 한 바퀴란 말이야. 그러면 4분면이나 동경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한 바퀴 그대로 돈 거니까. 얘는 동경이 일치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요렇게도 마찬가지지. 얘도 플러스 360도란 말이야. 그치? 플러스 120에서 플러스 440이 됐으니까. 얘도 동경이 일치하는 거야. 그 다음 여기랑 여기도 플러스 360도 하면은 동경이 일치하고 여기랑 여기도 동경이 일치해. 자, 그럼 봐. 얘랑 셋이 다 동경이 일치하는 거야. 밑에도 계속 위랑 동경이 일치하겠지. 동경이 일치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선이 똑같다는 거기 때문에 그 각도는 다르겠지. 780이랑 420이랑 각도는 다르지. 근데 선이 똑같기 때문에
동경이 똑같고 진하는 사분면이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지금 사분면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동경이 일치되니까 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실제로 동경이 다른 건 여기에서 여기 갈 때는 달라. 360 더한 게 아니니까. 여기서 여기 갈 때도 달라. 근데 여기서 여기 갈 땐 똑같지. 그 다음에 얘랑 똑같지. 얘랑 똑같지.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동경으로 사분면 체크해야 되는 건 몇 개만 보면 되는 거야? 3개만 보면 되는 거야. 얘만 보면 된다는 거야. 밑에 거는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맞지? 그래서 우리는 이거 3개의 사분면만 보자. 첫 번째 건 몇 사분면? 1사분면. 두 번째 건 3사분면. 세 번째 건 4사분면. 그래서 답이 1, 3, 4 돼가지고 4번이 되는 거야. 이해됨? 이거 어렵지 않지? 여기서 수연이가 포인트로 알아가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3개가 되는 거는 우리가 항상 나열해서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 최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각을 잡았을 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잡았을 때 3 나누기를 했잖아? 360을 3 나누기로 한 거야. 이 3 나누기 한 거를 기준으로 계속 더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겹치는 걸 보려면 360으로 돌아와야 겹치는 거 볼 거 아니? 원래는 360이었고 3으로 나눠서 120이 된 거니까 당연히 다시 3번 가면 360으로 돌아오겠지. 원래 일반각을 기준으로 나누기 한 그 숫자만큼만 체크를 해주면 그 외에는 어차피 겹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 이해됨? 여기서 요리로 간 게 나누기 3을 했기 때문에 이 나누기 3 때문에 여기서 3개가 나오는 거야. 이해됨? 저게 만약에 4로 나왔으면 4번 체크하는 거고 5번 나왔으면 5로 체크하는 거고 그렇게 확인을 한다는 거야. 이해되겠지? 어렵지 않겠지? 한번 정리해서 정리만 해보시고요. 지금 여기까지만 써도 돼. 여기까지는 다 안 써도 되고 이렇게 썼을 때 이게 겹치고 그 밑으로는 다 겹칠 거라는 것만 수연이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지? 문제 풀이 이해돼? 좋아. 자, 넘어가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그 전에 대표 문제 4번을 먼저 풀게. 자, 4-1번 먼저 볼 거야. 4-1번. 자, 수연이가 4-1번 문제 보고 생각을 한번 얘기해봐. 동경이 일치한다 그랬지? 그럼 무슨 말이야? 그렇지. 이 세타를 기준으로 뭐 7세타도 상관없고 여기서 한 바퀴를 돈 거지. 한 바퀴야? 그건 몰라, 그지? 하지만 360도의 단위로 n배 돌았을 때 7세타가 되는 거야. 그치? 이걸 식을 만들 수가 있는 거야. 동경이 일치하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세타야. 그럼 세타의 형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지? 세타는으로. 그럼 넘기면은 5세타가 360도 곱하기 n이니까 5로 나눠주면 72 곱하기 n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세타가 72 곱하기 n이기 때문에 70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지. 하나, 둘, 셋, 넷 갈 수 있단 말이야. 그 중에 저 범위에 들어가 있는 게 몇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야. 세타가 90도부터 180 사이라 했으니까 n에 뭐 넣으면 되는 거? 2 넣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이 3번 되는 거야. 오케이, 이해되지? 대표 문제 4번은 어떨까?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서로 반대래. 그럼 하나는 일로 가는 거고 하나는 일로 간다는 얘기지? 자, 무슨 차이일까? 이거는? 좋아. 아니, 마이너스는 달라. 아까 마이너스는 설명했지만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얘가 플러스 30이면 얘가 마이너스 30이야. 이거랑 다르지? 자, 얘는 지금 보면은 일직선이니까 평평하잖아. 몇 도야? 180도야. 이 180도라는 건 어떻게 나온 걸까? 동경으로 생각을 하면 원래 x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밑에서는 항상 시초선이 이거기 때문에 각도를 여기서부터 재야 돼. 밑에 파랑이는 요만큼이 각인 거야. 위에 파랑이는 요만큼이 각인 거야. 180도는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야? 아니, 지금 360 얘기 안 하고 있어. 밑에 이 선의 각도가 이만큼이고 위에 이 선의 각도가 이만큼이야. 여기가 180도야. 어떤 식이 나오니? 그렇지. 둘이 빼면 180도지. 동경이 일직선에 있고 방향이 반대라는 건 둘이 빼겠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지금 그게 세타랑 5세타, 여기가 세타, 여기가 5세타라고 했으니까 둘이 빼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4세타를 했을 때 얘가 180도가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항상 각도를 쓸 땐 일반각으로 쓰라 그랬지. 그래서 얘도 여기에 360도 곱하기 n이 붙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특정 각을 얘기하고 싶으면 뒤에 일반 한 바퀴 두 바퀴 붙이는 형태는 항상 써줘야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그치? 우리가 어떤 특정 각을 쓰고 싶으면 한 바퀴 두 바퀴는 항상 써줘야 되는 거야. 그럼 원래 궁금증이 있을 수 있어. 7세타도 여기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맞지? 맞는데 n이 정수고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얘를 일로 넘겨서 연산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만 써줘도 충분한 거야. 얘가 두 바퀴 돌고 얘가 한 바퀴 돌 수 있어. 근데 그걸 왼쪽도 360 곱하기 몇이고 오른쪽도 360 곱하기 몇이니까 하나로 합쳐서 써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일반 각식을 쓰고 싶을 때는 한쪽에 대해서만 360 곱하기 n을 붙여주기만 하면 돼. 그럼 이 문제는 원래는 식을 5세타 빼기 세타를 하면 180도인데 내가 180도 쓰고 싶으니까 오른쪽에 일반각 형태로 쓰겠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4세타가
180도 플러스 360도 곱하기 n인데 문제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세타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세타는 양변을 4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러면 45도 곱하기 90도 곱하기 n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됨? 일단은 여기까지. 요거만 지금 정리해. 대표 문제 4번이랑 유제 4-1번. 방향이 서로 반대.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서로 반대라는 뜻은 이렇게 된다. 뺐을 때 180도가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써줘. 헷갈리는 부분 있어? 괜찮아? 정리됐지? 오케이. 자, 이제 왼쪽을 볼 거야. 여기에서 보통 이제 많이 이해를 못해서 삼각함수를 보통 포기를 하고 그냥 외워버리는데 포스트로 쓸 거면 써고 그 위에다가 더 노트할 거면 노트하고 지금 이제 이 삼각함수 단원에서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각도와 원주 아니면은 호는 뭔지 알지? 원주의 일부분의 비례를 알고 싶은 거야.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자, 아까 내가 x를 시초선이라고 했고 여기서 동경이 생기고 각도가 생긴다 그랬어. 근데 이거를 내가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각도라는 걸 시초선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동경이 생긴다고 했을 때 이런 호가 생기고 부채꼴이 생길 거야. 시초선이 움직이는 거니까. 맞지? 그럼 당연히 이 호의 길이가 발생을 할 건데 이 호의 길이는 어떤 거랑 정비례할까? 뭐가 커지면 호가 커지고 뭐가 작아지면 호가 작아질까? 그렇지. 각도랑 비례를 할 거야. 맞지? 그러면은 여기서 반지름을 내가 1이라고 해볼게. 반지름 내가 1이라고 해볼게. 그때 반지름 지금 각도랑 호랑 비례하고 있으니까 얘를 한 바퀴를 다 돌려볼 거야. 그럼 각도는 몇 도야? 그렇지. 각도는 360도지.
이때 한 바퀴를 다 돌렸으니까 얘는 호가 아니고 이제 원 한 바퀴 원주가 될 거야. 원주는 몇이야? 반지름이 1이야. 원주는 몇이야? 오케이, 2파이. 그러면은 얘랑 비례하기 때문에 각 1도가 호 몇이랑 똑같은지를 계산할 수가 있어. 어떻게 해주면 돼? 그렇지. 2파이를 360도로 나눠주면 되겠지. 약분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180도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1도라는 각도를 파이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거야. 오케이? 이해되겠지? 우리가 이제부터는 1도라고 쓰지 않고 이 대신에 180분의 파이라는 걸로 쓸 거야. 뭔가 이상해 보이지? 근데 이게 왜 좋냐면 180도를 만약에 계산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얘는 몇이야? 파이가 되겠지. 각도 대신에 얘를 쓰게 되면 얘만 봐도 원주 혹은 호를 바로 알 수 있어. 이게 좋은 거야. 아, 각도를 파이라고 하자. 아, 원주가 파이구나. 각도를 180분의 파이라고 하자. 호가 180분의 파이구나. 요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럼 이게 되면은 이제 할 수 있는 각도가 특정하게 몇 개가 있어. 삼각함수. 이 단원이 삼각함수인데 이거랑 비슷한 게 우리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삼각비라는 걸 배워.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럼 그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특정하게 반복적으로 쓰는 각도들이 있단 말이야. 몇 도 기억나? 30, 69. 오케이. 뭐라고? 30, 60, 45 이렇게 있지? 자, 그럼 똑같이 생각을 해봐. 1에 180분의 파이야. 30은 여기에 30 곱해주면 되지. 180파이 곱하기 30도이기 때문에 약분해주면은 6분의 파이가 돼. 그치? 45도는 180분의 파이 곱하기 45도란 말이야. 그치? 요것도 약분이 다 돼. 9로 나눠주면 5고 20. 5로 나눠주면 4니까 4분의 파이가 돼. 60도도 180분의 파이 곱하기 60 하면 약분되니까 3분의 파이가 돼. 이런 특정 각들은 알면 좋아. 아, 6분의 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는 30도랑 똑같은 거구나. 4분의 파이라고 하는 거는 45도랑 똑같은 거구나. 3분의 파이라고 하는 건 60도랑 똑같은 거구나. 그냥 파이라고 하는 거는 180도랑 똑같은 거구나. 그럼 여기서 한 바퀴, 우리 많이 하니까 한 바퀴라고 하는 거는 몇 도랑 똑같은 거야? 2파이. 왜냐면은 아까 최초의 원주가 2파이라고 했으니까. 그치? 그러면은 90도는 몇 파이야? 그렇지. 2분의 1 파이,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오른쪽에 있는 대표 문제 4번은 요렇게 풀이까지 간 다음에 이거를 지금 파이로 표현을 하라고 한 거야. 자, 그럼 45도 생각해봐. 아까 몇 파이였어? 보여줘야 되나? 45도 아까 4분의 파이였어. 그럼 이거 대신에 4분의 파이로 쓰는 거야. 90도는 몇 파이? 자, 기준을 180을 파이로 두거나 360을 2파이로 두고 계산을 해봐. 어차피 똑같을 거야. 2분의 파이지. 2분의 파이 곱하기 n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똑같은 형태로. 문제에서 지금 2분의 파이부터 파이래, 세타가. 여기에 n에 1, 2, 3, 4 더할 건데 저 안에 집어넣으려면 n에 1 집어넣으면 될 거야. 2분의 파이가 아까 90도라 그랬고 파이가 아까 180도였어. 아, 그럼 90도부터 180도까지 찾는구나. 근데 그럼 우리가 이 표현으로 했을 때도 저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좋아. 아, 4분의 파이는 45도구나. 0도에서 90도 사이에 있는 거구나. 그 다음에 2분의 파이를 n 하려고 하는구나. 그럼 이 범위 안에 들어가려면 n을 몇 넣으면 되는 거야?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 가려면 2분의 파이 더해줘야 되겠지. 1 넣으면 되겠지? 그럼 n에 1 넣으면 4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니까 계산해주면 4분의 파이 더하기 4분의 2파이 해가지고 4분의 3파이 이렇게 되는 거야. 정답이 4분의 3파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됨? 요거까지 정리해봐. 됐지? 이거를 오른쪽에서 마찬가지로 해볼 수 있는 거야. 아까 계산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1도를 180분의 파이라고 잡고 거기서 각도가 늘어날 때마다 요만큼 비례니까 곱해주는 거였어. 그지? 요것도 체크할 거면 체크하고 사실 여기 이미 나와 있긴 해. 이거야. 180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60분법의 각. 이게 우리가 원래 하던 각도야. 몇 도 몇 도 하던 60분법의 각. 그 대신에 파이로 얘기하는 게 호도법의 각이라 그래. 우리가 이제 각도를 몇 파이 하는 거를 호도법이라 그러고 원래 알던 거를 60분법의 각이라 그래. 이 표현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계산을 할 거면 180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60도면 60을 곱하고 뭐하면 뭐를 곱하고 그지? 그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적혀는 있어. 자 그럼 해보자. 자 기역 155도를 계산하네. 아까처럼 하는 거지? 180분의 파이에서 155 계산하는 거야. 어차피 파이는 그럼 계산이 안 되는 거니까 180분의 155 약분만 해주면 된다는 거 아니야, 그지? 뭐 5로 약분이 될 것 같아요. 5로 약분되면은 31이고 5로 약분되면은 36이네. 그럼 얘는 36분의 31파이인 거야 원래. 틀린 거지? 왜 틀린 거야? 어렵지 않지? 130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180분의 파이에서 130 곱해주는 거야. 그럼 18분의 13. 얘는 맞지? 그런 식으로 가는 거야. 4분의 7파이 곱하기 180도. 그럼 얘도 방법이 두 개 있어. 그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고 180분의 파이에서 300 곱해주면 될 거야. 그러면 4 나눠가니까 60으로 나눠주면 3. 60으로 나눠주면 5니까 얘는 3분의 5 파이 되겠네. 맞지? 그거 말고 또 팁은 뭐냐면 내가 강조한 게 파이가 180이었어. 4분의 7 파이라는 건 4분의 7의 파이를 곱한 거잖아. 파이가 180도잖아. 이런 식으로 호도법에서 60분법으로 가고 싶을 땐 파이 대신에 180도로 바꿔서 곱셈을 해주면 돼. 뭐 어렵진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갈 때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숫자를 180으로 나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다시 올라갈 때는 180을 곱해야 될 거 아니? 그래서 파이랑 180이랑 왔다 갔다 해주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겠지? 그래서 파이는 180을 기본적으로 기억하고 있으면 계산이 어렵지 않다. 파이는 180도라는 거를 기억하자. 요거만 기억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되겠죠? 그러면 3-1번 같은 것도 똑같은 거야. 파이 대신에 180 집어넣어서 각도를 한번 계산하고 동경의 사분면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위에 배운 거를 통해 가지고 일반각을 만들어 놓는 거지.
그지? 자, 1번 같은 경우 해보면 8분의 19 파이니까 8분의 19에다가 180 곱해주면 된다는 거야. 이거 뭐 그냥 계산이니까 넘어가는 거야. 대표 문제 같은 것도. 그럼 얘 약분해주면은 4, 2, 4, 45니까 와 계산이 좀 그렇네.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계산이 좀 어렵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방법이 두 가지야. 바꿔서 갈 수도 있고 안 바꾼 채로 할 수도 있어. 안 바꾼 채로. 자, 안 바꾼 채로라는 건 뭐냐면 이번에는 4분면에 대한 표현을 반대로 각도에서 코도법으로 바꿔보자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4분면은 전부 90도도 아니잖아. 그지? 180이 파이니까 90도는 2분의 파이야. 안 바꾼 채로 하면은 결국에 호도법을 4분면 표현하자는 거야. 그럼 그렇게 됐을 때 1/4분면 자 0도는 당연히 0파이 똑같을 거야. 그치? 그럼 0부터 시작하겠지. 호도법이 1/4분면 몇 도까지? 90도까지니까 뭐로 써주면 되는 대신에? 호도법으로 쓰면 2분의 파이로 써주면 된다. 1/4분면 표현이 우리가 원래 0도부터 90도잖아. 이걸 호도법으로 쓰면 이렇게 쓰자는 거야. 그럼 2/4분면은 2분의 파이부터 시작을 하겠지? 이게 90도 갭이란 말이야. 4분면 다 90도 갭이잖아. 그럼 2분의 파이 한 번 더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파이 되겠지. 2/4분면은 2분의 파이부터 파이가 되는 거야. 그지? 3/4분면은 파이부터 어디까지야 수연아? 몇 도 해줘야 돼? 각도로 몇 도 더해줘야 돼? 3, 4분면 지금 물어보고 있어. 4분면마다 각도 갭이 몇 도야? 90도란 말이야. 여기도 90도 더할 거라고. 근데 90도가 아까 2분의 파이였지? 파이에다가 2분의 파이를 더하는 거야. 그럼 2분의 3파이 되는 거야. 이해되지? 4, 4분면은 2분의 3파이에서 출발해서 마찬가지로 또 2분의 파이 더하겠지. 2파이 되겠지. 이게 아까 360도였어. 그럼 얘가 0도랑도 똑같은 거고.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서 나가서 일반 각도 파이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였는데 요 각도 대신에 뭐라고 쓰면 되는 거? 360이랑 똑같은 호도법이 몇 파이? 2파이. 그지? 좀 적응할 수 있을 거야. 180도를 파이라고 생각하자. 90도를 2분의 파이라고 생각하자. 그럼 얘는 2파이 곱하기 n. 그래서 그냥 2n 파이라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2n 파이 더하기 세타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이해되겠지? 이렇게 일반각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어렵지 않겠지요? 그러면은 1번 같은 경우는 파이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한번 보자는 거야. 3, 4분면에 있으면 몇 파이부터 몇 파이로 물어보는 거야. 파이부터 2분의 3파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요거랑 비교해서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뭔 말이냐면 이 각도가 마찬가지로 일반 각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우리 360도 최대한 빼줬던 것처럼 얘도 빼줘야 되는 거야. 360을 빼준다는 건 호도법에서는 2파이를 빼준다는 거야. 얘는 지금 2파이보다 크지? 그럼 2파이만큼 빼주고 남은 게 몇 도냐? 2파이면 8분의는 16 아니야. 그럼 남은 게 8분의 3파이거든. 그럼 3, 4분면에 있어야 되면 요 각도에 있어야 되니까 8분의 3파이가 요 사이에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안 되지? 이게 아닌 거야. 이해됨? 2번 한번 해봐.
저 6분의 11파이 나오면 (6분의 13을) 볼 거야. 일단 마이너스 2가 있는 거 그럼 보인단 말이야. 그치? 그럼 2파이에 마이너스 1 붙이고 남은 게 마이너스 6분의 파이야. 이거 오케이? 마이너스는 돼, 안 돼? 일반각이. 안 되지. 그 말은 하나를 여기 2파이를 더해줘야 되니까 반대편은 빼줘야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2. 그래서 2파이를 하나 더 빼주는 거야. 왼쪽은 하나 빼주면서 오른쪽에 하나 더해지는 거 말이야. 아까 일반각 했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에 2파이를 더해주는 거야. 그럼 6분의 12파이를 여기에 더해주는 거니까 6분의 11 되겠지. 요거 있는 거야. 그럼 얘는 몇 사분면인지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근데 아까 생각을 해봐. 2분의 파이, 2파이에서 6분의 1 파이 뺐어. 얘는 작단 말이야. 0부터 90도 사이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몇 사분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뺐는데 한 바퀴 다 돈 거에서 조금 뺐는데 그럼 원래 2파이면은 0도랑 똑같으니까 여기란 말이야. 거기서 뺀 거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야,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내려가는 거야. 6분의 파이면은 90도보다 작다 그랬단 말이야. 그럼 내려봤자 이 정도겠지. 그럼 얘는 제 4사분면 되는 거야. 오케이. 이해되면? 자, 정리해보세요. 됐어? 응. 넘어갈게. 3번까지 해봐. 준아.
되네? 네. 몇 사분면? 1, 3, 응? 5분의 4파이는 나왔어? 네. 5분의 4파이 몇 사분면일까? 자, 그럼 하나씩 생각을 하는 거야. 1사분면을 판단하는 건 몇이랑 비교하면 되는 거. 1사분면 아까 몇에서 몇까지였지? 0부터 90도면 몇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1 파이랑 쟤랑 비교하면 쟤가 더 크잖아. 넘어가야겠지? 그럼 그 다음 180도는 몇 파이? 2파. 그냥 파이. 파이보다는 작지.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인 거야. 그치? 그럼 몇 사분면? 2사분면 되는 거야. 됐지? 일단 넘어갈게. 그리고 숙제를 좀 더 풀어봐.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대표 문제 5번. 자, 요것도 비슷해. 아까 했던 건데 개념을 조금 이제 같이 가져가면 돼. 자, 문제를 읽어보면은 각 세타와 각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직선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했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그러면은 이런 그림 양상을 보여주는 거야. 맞지? 요거랑 대칭이잖아. 그럼 뭔가 각도로 봤을 때 보이는 게 대칭이라 그랬으니까 요각이랑 요각이 똑같은 게 보일 거야. 맞지? 그럼 이거를 대체 우리가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90도기 때 90도 전체 90도에서 얘랑 똑같기 때문에 얘랑 얘도 똑같은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봐. 얘는 요렇게인데 요렇게 똑같은 거 두 개가 있고 요렇게 다른 거 하나가 있어. 그 다음에 이 베타는 선이 이렇게 돼서 이거 하나만 있어. 그럼 요거 하나를 여기에 붙인다고 생각하면은 90도가 될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파란 선의 각도는 얘고 이 초록선의 각도는 얘야. 그럼 이 초록선 각도 하나를 여기에 붙여주자고 생각하면 알파랑 베타를 더한 게 되겠지. 그게 여기를 다 꽉 채우니까 90도 되는 거야. 그래서 y는 x 대칭에 대한 표현이 나오면 두 개 각도를 더했을 때 90도, 즉 2분의 파이로 보면 된다. 항상 각도는 일반각을 표시하다. 360도 곱하기 n. 360도는 2파이니까 2n파이로 쓰자는 거야. 요거 이해되겠지? 이거를 그대로 쓰면 돼. 그럼 지금 문제를 읽어보면은 세타랑 7세타가 y는 x 대칭이래. 그럼 우리가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라고? 세타 더하기 7세타를 하면 2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오케이? 되겠지? 그럼 8세타가 2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문제에서 지금 세타 물어보고 있으니까 양면을 8로 나눠주는 거야. 여기는 8로 나눠주면 4분의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야. 2분의 파이는 이제 8로 나눴으니까 16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지. 맞지? 자, 문제에서 가장 큰 거를 알파, 가장 작은 거를 베타. 근데 세타는 0부터 파이라 그랬어. 자, 그러면 가장 작은 거는 n에 몇 집어넣으면 돼? 세타는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야. 그치? 16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n을 하나, 두 개 집어넣을 때마다 4분의 파이만큼 계속 커지는 거야. 맞지? 그럼 제일 작은 건 몇 도여야 돼? 문제에서.
n에 몇 넣으면 되냐면 0 넣으면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 n에 0 넣으면 세타는 그냥 16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이게 제일 작은 각도. 오케이? 이 16분의 파이부터 시작해서 4분의 파이를 계속 더해도 돼. 16분의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16분의 파이 플러스 4분의 2 파이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할 수 있는 거지? 16분의 파이 플러스 4분의 3 파이 아까 비슷하게 했었던 거 기억나? 이런 애들 중에서 세타가 요 안에 있다고 했으니까 저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 중에 제일 큰 거를 찾아보자고 하는 거야. 그지? 자, 얘는 더해주면 얘보다는 당연히 얘가 크겠지. 얘보다는 당연히 얘가 크고 그렇게 점점 키우면서 파이보다만 안 넘어가면 되는 거야. 얘는 지금 더해보면 16분의 파이 16분의 12파이니까 16분의 13파이 되는 거야. 파이보다 작지? 이거 다음 거는 16분의 파이 더하기 4분의 4파이니까 얘가 파이니까 파이보다 크겠지. 그럼 제일 큰 거는 얘가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걸 빼자 그랬으니까 16분의 13파이에서 16분의 파이를 빼주면 16분의 12파이니까 답이 약분해주면 4분의 3파이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 오케이? 어렵지 않아? 요거는 요게 이번 유형에서 새로 배우는 거고 이건 아까 앞에서 그냥 60분법으로 한번 했던 거야. 그럼 내가 아까 60분법에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이게 계속 반복될 거라 그랬어. 반복이 되는 그 숫자는 뭘로 할 수 있다 그랬어? 뭘 곱하는 거? 이걸 계속 우리가 넣어서 계산해서 확인하자 그랬어? 그럼 이게 왜 3개 나왔지? 그렇지. 3 나눴지. 3 나눠서 이렇게 된 거야. 그치? 가지고 있는 게 일반각으로 표현했을 때 3 나눴으니까 3개마다 겹치는 게 나올 거라고 한 거야. 그럼 똑같은 기준으로 보면 얘는 원래 똑같은 기준으로 보면 얘는 원래 몇 개 봐줘야 되는 거? 몇으로 나눴어? 8로 나눴지. 그럼 원래는 똑같은 게 8개씩 8개가 돼야 그 다음에 똑같은 게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우린 지금 4개만 간 거야. 왜냐면 문제에서 세타가 파이보다 작다고 제한을 줬기 때문에. 제한이 없으면 더 가야 돼. 그럼 더 큰 거, 더 큰 거, 더 큰 게 생기겠지? 그 차이가 있는 거야. 오케이? 방법 이해됨? 오늘 배우는 내용이 좀 많다. 좋아. 그러면은 자, 5-1번 한번 해볼까? 5-1번 5-1번 자, 알파랑 베타가 y는 x의 대칭이라 그랬으니까 식을 써보면 어떻게 돼? 플러스 베타 일단 몇 도? 플러스 아니 아까 y는 x 대칭이면 2개 더하면 몇 도 된다 했지? 2개 더하면 90도 된다 그랬어. 코드법으로 쓰면 몇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1 파이 180도가 파이니까 절반 나누면 2분의 파이 90도가 그리고 일반 각이니까 항상 쓰자 그랬지. 320도 곱하기 n 코드법으로 쓰면 2파이 곱하기 n이지. 그래서 2n 파이라고 쓰자고 한 거야. 오케이. 되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될 수 없는 거래. 얘가 될 수 없는 거래. 그럼 얘는 한 바퀴 두 바퀴 도는 거니까 생각하지 말고 그 외에 동경이 90도여야 되는 거지. 그럼 이 중에 동경이 90도가 안 되는 놈 찾으라는 거야. 이해되지? 될 수 있는 거니까 동경이 90도가 되는 놈 찾으라는 거야. 그럼 몇 번?
2번? 2번이 되는 이유는? 아, 5. 5번이지?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다른 거라 그랬어, 그치? 5번 되는 거지? 좋아, 이해 잘하고 있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른 것만 더 배울게요. 첫 번째 얘기한 거, x축의 대칭. x축의 대칭. 아까 내가 뭐라 했냐면 여기서 요런 거 있다 그랬는데 하나가 플러스면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라고 그랬잖아. 숫자가 똑같지? 그럼 뭐 하고 싶어? 더하고 싶지. 빵 되니까.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원래 빵인 거야. 근데 빵도 각도니까 일반 각은 항상 써주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식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노트할 건 노트하고. 됐지? 그 다음 밑에 내려가서 y축의 대칭. 자, y축의 대칭을 지금 보게 되면은 그럼 지금 요 선이랑 아이고 여기랑 여기가 이 대칭이라는 얘기야. 얘네들의 각도를 볼 거야. 각도는 항상 10초선 출발이라 그랬어. 그치? 그러면은 얘는 요만큼이고 얘는 요만큼인 거야. 맞지? 자, 이거 두 개 하면은 뭐 하고 싶어? 빼기? 더하기? 빼기 하고 싶어? 더하고 싶어? 여기 각도 알아 몰라?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이 사이각도는 계속 바뀔 거야. 안 바뀌는 걸 찾아야 돼. 뭐가 안 바뀔까? 대칭이 됐을 때 여기랑 여기랑 똑같을 거란 말이야. 아까 얘는 요만큼이라고 했으니까 얘의 요만큼이 여기로 와서 이렇게 딱 붙어주면 두 개를 합한 게 될 거고 그건 항상 180도 고정이 될 거야. 그래서 얘도 더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원래는 180이어야 돼. 그러니까 파이를 써줘야지. 근데 거기에 일반각이 붙는 거야. 이거 묶는 건데 뭐 묶는 거 그렇게 크게 의미 없고. 그래서 그러니까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야. x축 대칭은 더했을 때 빵이 되는 거고 y축 대칭은 더했을 때 180도 되는 거야. y는 x 대칭은 더했을 때 90도 되는 거야. 그래서 대칭에 대한 표현이 나오면 일단 다 합이야. 그치? 그것만 기억해주면 돼. 아까 위에서는 합도 있고 차도 있었어.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서로 방향이 반대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빼줬어. 여기서 시초선을 기준으로 요 각도에서 요 각도니까 뺐을 때 180이 일정한 거야. 그래서 빼준 거야. 근데 밑에 거는 동경이 일치한다고 했으니까 하나에서 몇 바퀴 돌리면은 얘가 된다. 거꾸로 여기서 이거 빼줬을 때 얘가 된다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래서 동경이 일치하거나 원점에 대해 대칭이거나 원점에 대해 대칭이라는 게 일직선에 있고 정반대라는 거야. 이런 식의 형태면 항상 빼주는 거야. 빼줬을 때 0도 혹은 빼줬을 때 180도. 근데 대칭은 전부 더하는 거야. 요렇게 구분하시면 좀 기억하기가 편할 거예요. 이해되겠지? 5-2번 지금 해봐.
9분의 2n 파이까지 나왔어, 수연아? x축이니까 더했을 때 2n 파이라고 써봤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항상 세타니까 세타로 정리를 해줘야 돼, 식을. 빼버렸어. 빼버렸어? 다시 해봐. 대칭은 항상 더하는 거야. 구 9분의 2n 파이 나왔어? 그럼 계속 얘기했지만 n은 아무거나 다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지금 나눈 게 9기 때문에 9개까지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맞지? 근데 거기서 세타의 범위가 0부터 180이라고 나왔어. 넣어 보면서 그 범위 안에 있는 걸 찾는 거야. 맞지? n의 시작은 항상 0부터 넣을 수 있어. n은 0부터 넣을 수 있어. 근데 0 넣는 건 지금 의미가 없지. 0이니까. n에 1 넣을 수 있고 2 넣을 수 있고 3 넣을 수 있고 4 넣을 수 있고 쭉쭉 가는 거야. 걔 중에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건 참으면 되는 거야. 항상 일반각은 이런 문제야. 오케이. 해봐봐 지금. n 4개 나왔어? 그치 되지?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질문. 원래는 몇 개까지 대입하면 똑같은 게 나오는 거라고? 9개까지 대입하면 똑같은 거 나오는 거라고. 근데 거기서 세타의 범위가 있으면 넣을 수 있는 게 좀 더 제한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걸 항상 기억해 주세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쭉 넘어가서 대표 문제 6번. 대표 문제 6번. 자 여기 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호도법이기 때문에 조금 쉬운 게 있어. 자 무슨 말이냐. 자 아까 내가 그 호도법을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 호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각도로서 보여주는 게 호도법이라고 그랬어. 맞지? 전체 원주가 2파이가 되면은 얘가 2파이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봐. 우리가 아까 내가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 가정한 게 뭐였냐면 이 원의 반지름을 1이라고 세팅을 한 거야. 반지름을 내가 1이라고 세팅을 했을 때 원주 한 바퀴가 90도가 되기 때문에 원주 한 바퀴가 2파이가 되기 때문에 360도는 2파이 해가지고 호도법을 구한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치? 그럼 문제에서 부채꼴의 넓이나 호의 길이를 구하라고 해.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1이 아니고 달라질 수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이었으면
이 각도가 그대로 원주가 되는 거, 아니, 호가 되는 거야. 맞지? 요건 오케이? 아까 그렇게 설명했던 거 맞지?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2배가 됐어. 그럼 호의 길이 몇 배 돼야 돼? 2배 돼야 되는 거 알겠지?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랑 비례하잖아. 그럼 똑같은 각에서 얘가 요렇게, 아이고 좀 더 키워야겠다. 똑같은 각에서 얘가 요렇게 연장해서 똑같은 각에서 호가 2배 늘어나. 그러면 원래 거에서 2배 늘어나는 거지? 근데 이 원래 거의 호의 길이랑 이 각도랑 똑같다 그랬어. 그럼 결국에 이 각도에다가 이 반지름만큼 곱해주면 얘가 나오는 거야. 맞지? 그래서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하고 이거를 r이라고 했을 때 호의 길이는 r이랑 세타를 곱해주면 끝나는 거야. 그지? 호를 l이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책에 그 공식이 나오는 거야. 이해됨?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호의 길이라는 것은 반지름이랑 호도법 각도를 곱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호도법을 쓰는 이유가 이런 거야. 원래 호의 길이 구할 때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나? 원래 초등학교 때 배웠나? 중학교 때 배웠나? 그때 어떻게 해? 원주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이렇게 배우잖아. 맞지? 그거 말고 요렇게 가자는 거야. 그럼 식이 더 깔끔하지. 그럼 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채꼴의 넓이도 나와야 돼. 부채꼴의 넓이. 맞지? 부채꼴의 넓이는 원래 어떻게 구해? 2파이 r 제곱. 그러니까 원의 넓이를 기준으로 원래 비례식을 하는 거란 말이야. 맞지? 근데 거기서 이 세타라고 하는 것이 이 세타 중심각 알파라고 할까? 세타라고 하는 것이 180도분의 파이에다가 중심각 곱한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여기서 300 파이랑 180도랑 알파랑 묶고 남은 게 지금 2분의 1이란 말이야. 요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 알겠지? 360을 180이랑 2분의 1로 나눴고 알파랑 파이 똑같이 있는 거야. 그치? 걔 중에서 요만큼이 지금 세타 되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얘 대신에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써도 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세타는 호도법이야. 그냥 각도가 아니고 호도법이야. 몇 파이 하는 거.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문제에서 r 세타가 호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r 하나 세타 하나만 해가지고 l로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럼 2분의 1 rl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데 호도법으로 가지고 있으면 2분의 1 반지름 제곱에 호도법 곱해주기만 하면 돼. 얘는 2분의 1의 반지름의 호도법 대신에 호의 길이까지만 곱해주면 돼. 식이 훨씬 간단해지지. 360도분의 몇 이런 걸 안 해도 되니까 계산이 조금 더 간단해지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공식을 잘 기억하고 있어라.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 오케이? 아까 내가 설명했던 이 내용이지? 요게 나오는 거다. 자, 그럼 대표 문제 8번. 중심각의 크기가 5분의 1에. 자, 봐. 근데 여기서 수연이가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호도법은 파이가 들어가서 호도법이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계속 파이를 쓰긴 했지. 파이를 쓰긴 했는데 호도법은 원래 비율이 원주 2파이에서 360으로 나눈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은 호도법이랑 60분법의 차이는 뭐냐면 60분법은 이 도를 써. 항상 60도를 쓰는 거고 호도법은 그냥 그렇지 않은 거야. 우리가 배울 때 파이는 그냥 숫자였잖아. 맞지? 그래서 그냥 숫자로만 쓰면 호도법으로 보는 거고 도를 쓰면은 60분법으로 보는 거야. 근데 걔 중에서 우리가 자주 쓰는 1도, 2도, 3도, 4도는 파이가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럼 대표 문제 8번 봤을 때 중심각의 크기가 5분의 1에 도가 없단 말이야. 그럼 얘는 호도법의 각도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이거 한번 체크하고.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 물어봤는데 각도가 호도법으로 나왔으니까 아까 위에 했던 거 쓰면 돼. 그럼 지금 2분의 1 r제곱 세타잖아? 그럼 반지름만 구하면 끝나는 거지. 근데 둘레의 길이가 24라고 나왔어. 이걸로 구할 수 있겠지. 자, 잘 봐. 지금 아까 이 둘레의 길이가 24인 부채꼴 이렇게 나왔어. 그럼 부채꼴의 둘레라는 거는 뭐야? 반지름 2개랑 호를 곱한 거야. 맞지? 자, 그럼 24라는 거는 반지름이 2개 있고 호를 더하는 거야. 반지름은 몰라. 반지름을 내가 R이라고 하자. 반지름을 R로 잡으면 호도법 각도를 알기 때문에 호의 길이도 쓸 수 있어. 호의 길이는 호도법이랑 반지름을 곱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어. 그러면 반지름 R, 호도법 5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요거 풀면 R이 나올 거야. 그치? 정리해주면 2R, 5분의 2R, 5분의 2랑 2를 더하면 5분의 12R. 얘가 24래. 그럼 계산해주면은 R은 10으로 이렇게 나와요. 아, 반지름이 10으로 나오네. 그럼 부채꼴의 넓이 구하래. 부채꼴의 넓이 다시 한번 보면 요거 아니면 요거를 써라. L이 들어간다는 건 호의 길이를 쓰는 거다. 호의 길이 구했으니까 아까 해도 되고 아니면 반지름 안 했으니까 반지름 해도 되고 어차피 계산 똑같을 거야. 자, 얘로 할게.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호도법 각도 5분의 2 이렇게 계산을 하자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100 곱하기 5분의 2인데 요 2호 10이니까 10 돼서 10 곱하기 2에서 20 이렇게 되네. 그럼 하 넓이는 20 이렇게 가는 거야. 오케이? 이건 그냥 공식 쓰는 거야. 호도법 각도로 쓴다는 것만 잘 기억하면 되고 호도법의 표현이라는 건 파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도를 안 쓰는 걸로 기억을 해라. 오케이? 요것만 한 노트에 호도법은 파이가 아닌 도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이다. 됐지? 그럼 문제 없지? 그러면 다른 거는 공식 쓰는 거니까 할 수 있을 거고. 자, 요거는 그냥 아까 했던 거에서 확장된 거야. 자, 항상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보자. 중심이 O'In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래요. 이거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래요. 자, 어떻게 구할 수 있어? 뭐의 길이? 호의 길이 구하면 되지? 왜냐면 호의 길이랑 원의 둘레가 똑같으니까. 호의 길이 구하면 돼. 자,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 반지름이랑 아까 호도법 여기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 이 호도법을 대체 어떻게 구하지? 삼각형 8, 8루트 2 여기도 반지름이니까 8이지. 그럼 몇 도라는 거? 1대 1대 루트 2 몇 도? 90도. 직각삼각형. 그치? 직각삼각형이면 호도법으로 표현해주면 이거 90도니까 몇이야? 그렇지. 얘는 2분의 파이 되는 거야. 그럼 아까 호의 길이는 여기 안 외워지면 계속 쓰면서 해야 돼. 호의 길이 아까 어떻게 했었냐면
반지름이랑 호도법 곱해주는 거였어. 그러면 8이랑 2분의 파이 곱하는 거지? 그럼 이게 4파이가 되는 거야. 얘가 원주가 되는 거지. 아까 했었지만. 그럼 여기서 반지름은 몇으로 나온다? 말한 문제의 반지름, 얘의 반지름은 4파이가 원주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원주 2파이 r이 4파이가 된다는 얘기니까 r은 2로 나오겠지. 이렇게 납분되면. 그럼 이 원의 반지름은 2가 되는 거야. 오케이? 요건 중등 문제죠. 그러니까 중등 문제에서 부채꼴이랑 호의 넓이 구하는 방식이 좀 달라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어려울 거 없다. 자, 그 다음 대표 문제 8번. 요거까지 하면 오늘 끝내겠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면은 최대 최소 구하라고 있어. 최대값. 수연이가 아는 최대값 구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 뭐? 2차 함수 최대 최소. 오케이. 기본적으로 요게 나올 거라는 걸 예측을 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자, 둘레의 길이가 20m인 부채꼴 모양의 화단을 만들려고 한대요. 자, 부채꼴 모양의 화단을 만들 건데 둘레의 길이가 20이래. 자, 그럼 내가 반지름을 r로 잡을게. 그럼 여기 길이는 몇으로 나와야 돼? 자, 천천히 생각해. 지금 여기 길이 알아, 여기 알아 몰라? 그럼 그 공식으로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거 없어. 문제의 조건이 둘레의 길이가 20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럼 여기 몇으로 쓰면 돼? 부채꼴의 둘레. 얘랑 더하면 20이란 얘기야. r 두 개니까 빼주면 20 마이너스 r이 호의 길이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화단의 넓이, 이 부채꼴의 넓이 구하라고 그랬어.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였어. 2분의 1 r 제곱 세타. 반지름이랑 호도법 각도 알면 할 수 있고, 또 하나 반지름이랑 호의 길이 알면 할 수 있어. 아까 반지름 호의 길이 이미 나왔지? 그럼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럼 얘는 지금 해보면 반지름이 r이고 호의 길이가 이거니까 2분의 1 r에 20 마이너스 r 얘가 부채꼴의 넓이 되겠지. 이걸 풀어주는 거야. 아까 얘기했지만 최대값 구하라고 하는데 얘 2차식 나온단 말이야. 거기서 들어가는 거야. 그럼 전개를 해주면 2차식부터 쓰면 마이너스 2분의 1 r 제곱 플러스 10r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었을 때 r제곱 마이너스 20r. 최대 구하려면 꼭 시점 구해야 되는 거 알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답이 이렇게 나올 거라서 그럼 최대 50 이렇게 나올 거다. 오케이. 자, 정리해보세요. 헷갈리는 부분 있어?
되면? 81번 똑같이 해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항상 잘 보고. 아, 이거 20-2R이지? 수연아. 맞지? 이거 내가 잘못 썼지? 뒤에 계산 좀 달라지겠다. 풀이 방법 똑같은데 요것만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부채꼴 넓이 최대 나왔어? 부채꼴 최대 넓이 나왔어? 그때 항상 이것도 같이 힌트를 주잖아. 반지름이 6일 때 그렇다고 하는 거야. 호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 호의 길이 아까 24-2R로 구했었단 말이야, 그치? 거기 아래 6 들어가면은 호의 길이는 12로 나올 거다. 혹시 선생님 계산 틀린 거 있어? 응. 된? 이렇게 나왔어?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